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고 게시판에 있는 이혼할 때 하는 바보 같은 행동 재산 분할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시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정말 제가 경매물건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사례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2014년 10월 10일 날 이전이 되는데 소유자는 양씨입니다. 75년생 양씨이고요. 이름은 제가 가렸지만 여자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현황조사 내용을 보면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조입세대 열람 내용을 확인해 보니 소유자인 양씨 세대주는 배우자 문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씨 세대만 적립되어 있고 다른 세대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대주가 문씨는 여기에는 이제 문씨는 남자 이름이거든요. 소유자가 여자다라고 하더라도 세대주는 대부분 남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대주는 문씨라고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의 명의는 여자 이름으로 했고 그래도 남자가 세대주를 해야 하므로 세대주는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보시면 문씨가 전입되는 거 보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대해서도 제가 종종 설명을 하긴 하는데 보다시피 세대주 성명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대해서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지 않으므로 아마 이 문씨와 같은 세대원 여기 안에는 당연히 소유자 양씨도 있겠죠. 그런데 2017년 12월 8일 날 가처분이 걸렸습니다.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즉 소유자 양씨가 있고 소유자 양씨가 아내인 거죠. 아내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세대원의 남편으로 문씨가 있는데 문씨가 소유자 양씨를 상대로 이혼을 해야 되니 이 집을 재산을 분할해서 가져가자라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처분을 건 거죠. 이 가처분의 효력은 뭐냐면 이 양씨에게 재산을 이렇게 가처분을 걸고 나서 소송이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혹시 이 집이 다른 데로 팔리면서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처분으로 인해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의 기타 처분행위 금지한다는 이런 금지사항으로 인해서 가처분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이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의해서 이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나눠 갖는 그런 목적인 거죠. 그래서 가처분을 걸게 된 건데 이런 경우 일단 남자가 이렇게 소유자 여자인 상태에서 가처분을 거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뭐 종종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대부분 남자가 소유자고 여자가 이렇게 가처분을 거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 남자는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잘못이 아니라 이 가처분이라는 거죠. 가처분 때문인 거죠. 가처분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처분이라는 거는 이 물건의 재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을 걸게 되면 가처분 이후에 생기는 모든 것들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가처분이 문제입니다. 이 가처분 전에 이미 보다시피 가처분을 걸기 전에 원래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근저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이 되면 근저당이 말소기 주는 권리로 인해서 가처분에 따라 좀 더 다르겠지만 이혼 분할에 따른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가처분은 근저당 이후의 가처분이므로 소멸이 되게 됩니다. 즉 돈을 받기 위해서 또는 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거는데요. 가처분을 걸어봤자 앞선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 이후의 일로 생기는 일로 처분이 아니라 이 전에 있던 근저당으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므로 가처분이 무효가 돼버린 거죠. 그냥 소멸돼 버릴 뿐입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나면. 게다가 가처분 이후에 봤더니 이렇게 가압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압류들이. 국민은행, 보증보험회사, 주식회사에서 보증보험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막 지나버렸습니다. 즉, 재산 분할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이 여자분은 계속 사고를 치면서 이렇게 국민은행 또는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계속된 이런 채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만약에 남자분이 이 물건은 지금 이미 배당 요구 연기일이 지났으므로 늦었지만 배당 요구 정기일 이전에 가압류라도 걸어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거에 의해서 배당이라도 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단순하게 그냥 가처분으로 인해서 가처분을 그냥 소멸되는 가처분을 검으로 인해서 별로 의미 없는 가처분이 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어떤 상황에서 가처분을 걸은지는 뭐 나와 있지 않겠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가처분을 걸었다면 돈만 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가처분의 효력이 어차피 소매상이니까 경매가 진행돼 버릴 것까지 고려를 했다면 차라리 가압류를 먼저 걸어놨었으면, 뭐랄까 좀 배당을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렇게 신청을 할 때 가처분을 거는 거 좋습니다. 가처분을 거는 거 좋는데 단지 이 가처분을 건 시점에 있어서 이 앞선 채권 중에 근저당이 있다면 이 가처분이라는 것도 결국은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돼 버린다면 물론 진행이 안 되면 상관없습니다. 진행이 돼 버린다면 가처분은 그냥 소멸될 뿐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을 걸 때도 이 앞선 채권이 뭐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가처분을 거는 것도 좋지만 그 앞에 있는 근저당이 있다 그런다면 혹시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가처분은 그냥 소멸만 되고 소멸만 되기 때문에 꼭 가압류라는 걸 생각을 해서 가압류를 걸어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이혼이란 게 좋은 게 아니고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혹시나 안 좋은 상황이 겪었을 때 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므로 이렇게 가처분 걸기보다 가압류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